2월 5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탐 허먼이 최근 이민 단속 요원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서 요원 700명을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허먼은 지역 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 주지사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환영하면서도 더 큰 폭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가 매우 좋다며 오는 4월 방중 계획을 확인했는데요. 두 정상은 미국산 에너지 및 대두 등 농산물 구매 확대, 그리고 대만 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데요. 오늘부터죠.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뉴스타트 핵 군축 협정이 오늘부로 종료되면서 전 세계적인 핵 경쟁, 군비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원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 세계가 핵무기 통제 불능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분석입니다. 나이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소위 DEI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나이키의 정책이 백인 역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고용 한파와 관련해서 언론계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사죠. 149년 전통의 워싱턴 포스트가 전 직원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800여 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구독자 감소와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결정으로 스포츠 부서 폐지와 해외 지국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및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에 이어서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이어서 캘리포니아가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를 가지고 이번 중간 선거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숫자가 1년 사이에 5.8%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서, 그리고 최근의 환율 부담, 그리고 한국 내 학력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NBA 달라스 매버릭스의 앤서니 데이비스, 루카 돈치치를 LA 레이커스로 보내면서 받아온 핵심 선수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달라스로 트레이드 되어 온 지 1년 만에 결국 워싱턴 위저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매버릭스는 데이비스를 내주고 4명의 선수와 지명권을 받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달라스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개막식을 열게 되는데요. 개막식 전에 컬링 등 일부 종목이 이미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컬링 믹스더블 팀이 스웨덴에 이어서 이탈리아 상대로도 방금 전에 4대8로 패배하면서 2연패에 빠지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검안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워싱턴 포스트가 149년, 150년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언론사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800명을 해고한다. 예, 이게 무려 조직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요즘에 보면은 아마존의 최근 몇 달에 3만 명 해고도 어마어마한데 조직의 한 10분의 1, 8분의 1. 네. 근데 이거는 그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는 전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시키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살아남기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워싱턴 포스트가 2013년에 베조스 인수 이후에 사실은 업계 상황도 달라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에 대한 좀 논란, 그래서 충성 독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스포츠 부서 폐지라든지 해외 지부 폐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대규모 3분의 1이 잘려나가는 그런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하는데 참 그 언론사 미디어들이 힘들어요.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라디오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그 워싱턴 포스트가 작년 적자가 1억 7,700만 달러였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2,300억 원 정도가 작년 한 해 적자가 그 정도라는데 그 적자를 안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정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만 라디오도 상당한 적자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KTN 신문하고 해서 좀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감사하게 또 여전히 사실은 라디오도 많이들 사랑하고 청취해 주시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여전히 많이들 청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보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KTN 신문도 사실은 KTN 신문은 주말 지나기 전에 동의날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라디오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적자가 상당하죠. 운영 자체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텍사스 달라스 지역 달라트 포스워스 텍사스 지역에서 이게 한국어로 또 이렇게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차피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처럼 큰 언론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구조조정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또 추억의 또 이게 한국 감성의 그런 방송들 노래들 들려드리는 또 24시간 방송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상황대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좋은 꼭 필요한 한인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또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통상 협상이 참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먹구름이
짙습니다. 예. 뭐 산 넘어 산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실 무역부 대표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미국 와서 한 4, 5일 정도 있으면서 대표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빈손으로 귀국을 하면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대미 투자 특별법 사실은 이제 그걸 핑계로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라면서 다시 이런 식이면은 관세 다시 올린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니 뭐 대표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 특별법 말고도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 구체적으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네. 그저 이제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늦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가 난 줄만 알아서 이제 급하게 미국에 와서 좀 달래고 안심을 시키고 지금 국회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통과가 될 것이다. 뭐 그 정도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미국은 이 법안이 지연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뭐 새로운 요구들 그동안 사실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요구들을 패키지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한국이 사실은 다른 일본하고 뭐 대만이라든지라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한국에 유리하게 뭐 그래 그나마 네 물론 뭐 관세가 붙으면은 유리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낮게 이렇게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투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관세 폭탄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가 너무 늦다라면서 합의한 관세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합의가 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올린대요. 네. 한국 정부는 법안 곧 통과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제대로 협상 테이블 자체가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였던 거죠. 네, 빨리 법 통과시켜라라는 독촉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협상을 다시 하겠다. 판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뭐 불만도 있고 새로운 요구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불만이라고 할 부분은 그 복잡한 사안 중에 크게 속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디지털 규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최근 문제만은 아니고 좀 오래된 미국 정부의 불만입니다. 한국 정부의 그 디지털 규제. 최근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그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사실상 미국 자본의 기업입니다.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뭐 보통은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금 쿠팡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규제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규제 같은 경우 뭐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움직임 망 사용료 부과,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료 부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미국 무역 대표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는가. 네, 우리 IT 기업들 규제하면은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뭐 그런 입장이지 않는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새로운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미 투자 사업 제1호 또는 주요 대미 투자 사업이 무엇인가? 사실 한국 정부는 좋게 생각을 한 게 어차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합쳐서 대미 투자금으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것이 대미 투자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뭐 알래스카 그 가스
뭐 그런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도 아니랍니다. 네, 그것도 아니고 에너지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다라면서 거절했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다시 투자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해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입장에서 야 이거는 투자를 해도 수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 한국이 맡아서 살려내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최근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의 지금 그 갤러리 행사장 이건희 갤러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행사장에 참석해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또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좀 어려운 사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이 그것을 살리는데 투자해라라고 좀 콕 집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업, 원자력, 핵잠수함, 네, 같은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조건이 한국이 기대하는 조건하고 미국이 기대하는 조건이 다르다. 네, 그래서 뭐 그 미국의 낙후된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을 가져와서 재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아예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하라라는 요구라든지 그리고 또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 그 한국의 원자력 뭐 시공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높잖아요. 시공 능력은 필요로 하지만 통제는 미국이 하겠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 곤란한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좀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안보 문제까지 네.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그 사실은 굉장한 성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안보 협상 문제도 지금 좀 잘 안 풀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전방위로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규제 철폐라든지 미국의 부실 에너지 사업을 한국이 투자해서 인수해서 투자하라든지 그리고 조선과 원전 분야에서 좀 미국의 통제하에 한국은 기술만 투자하라란다든지 뭐 이렇게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뭐 그 새로운 사업이다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공개예요. 네, 그래서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 개발 사업은 아닌 걸로 알려졌고 일반적인 뭐 LNG 사업도 아닌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 사업도 아니고요. 뭘까요? 네, 지금 참 밝히지 못하는 좀 곤란한 어려운 상황을 한국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좋게 생각했던 것은 그래 어차피 뭐 관세 지금 전 세계가 다 때려 맞고 있는데 한국은 관세 낮추면서 어차피 미국에 투자할 것들 기업들 투자할 것들 투자해서 한국 기업도 돈을 벌자. 라는 그런 입장이었겠습니다만 미국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미국의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고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이익을 창출해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요구인데 과연 구체적인 요구가 뭐였을지 네. 한국 정부가 좀 산 넘어 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결국에 이제 미국이 내민 게 단순한 투자 요청서가 아니라 한국의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쁘지 않은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 보니 큰 희생을 담보로 한 두꺼운 추가 선구서를 내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협상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는 뭐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도 앉지 못하고 지금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협상 노력을 이어가겠죠. 좀 어려운 상황에 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항.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뭐 핵심 정의로운 가치로 여겼던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드디어 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고용평등기회위원회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놀로지로는 이제 그 DEI를 지원하는 부서 같지만 아니에요. 뭐 그런 부서들 다 없앴죠. 오히려 반대로 역차별에 대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혐의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혐의가 뭐냐? 백인 역차별입니다. 나이키라는 기업이 백인 역차별을 하고 있다. 흥미롭죠. 네. DEI 정책, 뭐 한동안 미국의 학교, 대학, 그리고 기업 문화를 장악했던 그런 사상이죠.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퀴티, 형평성, 평등성, 그리고 인클루전, 포용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양성 포용 정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EI.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뽑을 때 조금 이제 그 성적이 좀 떨어져도 인종으로 봐서 뭐 흑인을 조금 더 이렇게 기회를 준다든지 흑인에게 쿼터를 조금 더 준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종이나 여러 가지 소수의 다양성을 어떤 한 조직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에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백인 남성 임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DEI 정책은 기업 내에 백인 남성들로만 채우지 말고 주요 인사들을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여성 임원 성소수자 임원 등을 골고루 채용하고 승진시키자라는 정책인데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DEI 부서를 설치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임원의 30%를 유색인종으로 채우겠다. 뭐 우리 회사는 임원의 어느 정도를 여성으로 채우겠다. 우리 기업은 뭐 성소수자 그 임원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정의로운 선언이자 뭐 하나의 또 유행 트렌드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죠. 보수 진영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다양성 정책 DEI를 소위 워크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워크 이게 약간 이제 깨어 있는 척하는 그 PC주의를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죠. 워크 바이러스다. 깨어 있는 척하는 그런 바이러스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DEI 정책이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능력대로 뽑고 승진을 시켜야지 왜 거기에 피부색으로 더 혜택을 주고 점수를 더 주고 성별로 여자에게 점수를 더 주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고 뭐 그게 말이 되는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더 능력 있었던 백인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대학 입시 때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죠.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똑같이 이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인종이나 소수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거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나이키가 이제 첫 타겟이에요. 그 2016년 당시에 이제 미식 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 연주 때 어떻게 보면은 무릎을 꿇고
한 손을 드는 그런 항의 운동을 펼쳤죠. 이제 그게 이제 NFL 풋볼이라든지 다양한 스포츠계 연예계로 막 퍼졌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이키가 콜린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쓰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너의 신념을 지켜라라고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찍힌 회사죠. 네. 진보 기업 문화, PC주의 기업 문화의 상징적인 회사가 나이키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첫 번째 조사 대상을 나이키로 삼겠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채용 비리 백인 역차별이 있었는가라는 걸 조사하는 걸 넘어서 이제 나이키를 시작으로 기업의 DEI 지우기에 나선다라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DEI 부서를 폐지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의 광고를 내리기 시작했죠. 네. 또 한때는 미국 사회의 정의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인데 한인들은 그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네, DEI 아무래도 유색인종 소수계니까 이런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혜택도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인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성적이나 능력 대신 이제 흑인들이 가산점을 받고 뭐 이제 그런 히스패닉의 가산점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한인들은 능력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에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인들 같은 경우에 소수계 보호막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정당하게 능력으로 이제 평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다양성을 존중하던 시대에서 이제 다시 능력대로 경쟁하는 시대로 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문화 전쟁. 나이키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나이키의 그 모토 캐치프레이즈가 Just Do It인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Just Do It이 가능할지 상당히 좀 또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